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본격적인 야구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야구 팬층이 두터워지고 수준도 올라가면서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야구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경기장에 대한 열망도 더 뜨거운데요. 서울시가 잠실 야구장을 새로 짓는다고 합니다. 종합운동장 일대도 대대적으로 공사한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 한강이 보인다는 새 잠실 야구장, 그리고 이 동남권 일대 개발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그런데요, 야구장 개발 같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 국군 중증 외상센터가 내년에 착공한다는 소식입니다. 경기도 성남 국군 수도병원 쪽이고요. 당초 올해 시작해서 2018년 완공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수의 환자를 위한 의료시설 건립이 비효율적이다라며 난색을 표했던 기재부의 입장으로 표류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북한이 목함질에 도발하고 우리 장병들 수술도 늦게 받는 등 나라 지키다가 다친 군인들을 속상하게 하고 우리 국민들도 답답하게 했던 일들 많았죠. 다른 곳에서 공공적인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우리 군인들 다쳤을 때 제대로 치료해줄 의료시설만큼은 최우선으로 확충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자, 착공 계획이 잡힌 이상 지체하지 말고 작전을 수행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주시 뉴튼의 퀸 오브 하츠, 카드의 하트 퀸이죠. 네, 이 첫 곡으로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 짓는 잠실 야구장,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관련 소식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김용학 동남권 조성 반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동남권 공공개발 추진반장이었는데 그 이름이 직함이 바뀌셨네요. 예, 저희가 조직 개편이 좀 있어가지고요. 예.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이번에 잠실 야구장 새로 짓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잠실 야구장이 저희가 이제 지어진 지가 한 33년이 되어가지고 노후화 문제라든가 뭐 좌석도 불편하다는 문제, 그다음에 편의시설도 많이 부족해서 재건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었어요. 그리고 소음이라든가 빛공해 관련해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학교에서 이제 좀 민원이 제기가 되어 와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개발하면서 전면 재건축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간의 우리나라 야구 위상이라든가 관중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서 현재 26,000석에서 국내 최대인 35,000석 이상으로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예. 편의점이라든가 식당, 카페, 기념품 상가 등 다양한 상업시설과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위치를 지금 한강변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관객들이 한강을 좀 조망하면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야구를 관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야구장이 이제 찾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집객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구장을 현재 한강 쪽으로 옮기게 되면 지하철역에서는 조금 멀어지지만 네. 지하철역에서 오가는 어떤 이용자들로 인해서 잠실운동장 부지 전체가 이렇게 좀 활력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래 또 활력이 넘치는 곳이긴 한데요. 그 지도상으로 보면은 한강 쪽에 가깝다라는 거는 그 보조 경기장 쪽에다가 새로 잠실 야구장을 옮긴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소음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유도 있습니까? 네, 잠실 운동장의 이제 남쪽에 그리고 동쪽에 이렇게 대단히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최대한 먼 쪽으로 좀 민원 등을 고려해서 잡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해서 저쪽 그 보조 경기장 있는 쪽으로 배치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잠실 경기장 터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합니까?
기존의 야구장터는 지금 뭐 옮겨지고 나면 저희가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전시장 컨벤션이라든가 네. 뭐 이런 또 업무 시설 이런 걸로 해서 마이스 클러스터 관련한 시설들로 채워갈 예정입니다. 네, 마이스는 뭐 미팅이나 뭐 국제적인 미팅, 뭐 네, 인센티브, 그렇습니다. 뭐 관광, 포상관광, 세미나, 네. 전시회 이런 거 뜻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잠실 야구장 하면 지금 또 시민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돔구장 여부입니다. 네, 그 네, 박 네. 시장께서 지난해 트위터에다가 잠실 야구장을 돔구장으로 만들 생각이다라고 올리셨었거든요. 네, 근데 네. 또 이게 확정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아니다 이게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냥 돔구장으로 재건축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정확하게 뭡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야구장의 위치나 규모, 이런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동구장 여부 등 야구장의 형태, 이런 거라든가 디자인은 앞으로 이제 결정을 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직 안 됐군요. 예, 동구장이라는 게 이제 날씨에 상관없이 야구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예. 소음 민원 이런 것도 차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연장 등 이제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비용이 일반 야구장에 비해서 건설비의 경우는 최대 2배, 운영비는 최대 3배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예. 비용의 부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동구장이다 보니까 야외구장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시원한 개방감 같은 거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번에 공개된 구상안은 하나의 예시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야구장을 이용하게 될 야구 팬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가 LG하고 두산이 쓰고 있는데 구단 관계자분들 그리고 뭐 다양한 전문가 분들과 충견 수렴을 거쳐서 예. 최종 설계안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뭐 잠실 야구장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올림픽 주경기장이나 실내체육관 뭐 이 일대도 다 개선을 한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잠실 운동장 일대는 그 전시 컨벤션, 그 다음에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국제적인 이벤트나 또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국제적인 명소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예. 야구장을 비롯해서 운동장 시설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화하면서 또 복합화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주경기장은 올림픽이 이제 개최됐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상징성이라든가 그렇죠. 또 건축물로서도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현 위치의 외형을 최대한 좀 보존을 하되 그 안에 이제 용도를 좀 뭐 사무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금시설 뭐 이런 것들로 다양한 용도를 좀 복합화할 생각이고요. 예. 실내 체육관과 수영장은 현재 수영장 위치에 재건축해가지고 기존 프로 농구 경기용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예. 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 공연 시설이라든가 또 수영장의 경우는 생활체육시설 이런 걸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아울러서 체육하는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묵을 숙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요구들이 쭉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유스 호스텔도 이번에 지금 반영을 했고요. 예. 이 유스 호스텔은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을 원하는 관광객들에게도 좀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야구장 부지하고 그 옆에 있는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은 저희가 이제 세계적 수준의 어떤 전시 컨벤션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약 1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전시 컨벤션 시설과 이에 딸려 있는 막 1,500실 규모의 호텔, 그리고 다양한 업무 시설, 상업 시설 등이 따라서 같이 이렇게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네, 여러 계획들이 예. 좀 잡혀 있는데 사실 그냥 그 일대를 이용하는 사람들,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오늘만 하더라도 그 NC랑 두산 경기가 좀 잡혀 있거든요. 네네. 그 이 일대가 차가 엄청 막힙니다. 특히 그 네네. 경기 끝나고 집에 갈 때 올 때는 뭐 따로따로 오지만은 갈 때는 한꺼번에 나가잖아요. 차 네네. 엄청 막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일대 교통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것들 네.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저희도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잠실 운동장 일대뿐만 아니라 또 이 탄천 건너편에 현대차 부지도 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 저희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전체적인 개발에 따른 교통 대책이 고민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이 지역은 이미 기성 시가화가 다 된 지역이다 보니까 뭐 도로를 새로 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에 반해서 또 2호선, 9호선이 현재 운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영동대로 지하, 그러니까 삼성역 주변에 KTX를 비롯해서 뭐 GTX, 뭐 위례신사, 경전철 등 대규모 이제 철도 계획들이 또 계획이 돼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쪽 지역을 대중교통 중심의 어떤 교통 대책으로 수립을 해서 가야 된다라는 기본 방향을 지금 설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이제 교통 영향 평가 등 뭐 다양한 교통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뭔가요? 현재 잠실 운동장과 한강이 아주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이제 올림픽대로로 단절이 돼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을 하나로 좀 통합을 할 수 있을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올림픽대로에 잠실 운동장에 연접해 있는 약 한 400m 구간을 지하화로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 위는 뭐 다양한 시민들이 이제 즐길 수 있는 어떤 공원이라든가 이벤트 공간 이런 이제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반장님과는 지난해 8월에도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코엑스에서부터 여기 종합운동장 일대를 한꺼번에 묶어서 국제교류 복합직으로 하고 있잖아요. 당시에 현대차가 한전부지 개발하면서 내는 공여금을 강남구에 안 쓰고 다른 지역에 쓴다 해서 강남구청하고 좀 마찰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강남구와의 갈등의 이제 근본 원인이 현대차 부지의 개발에 따른 이제 공공기여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가 이제 쟁점이었는데. 그 돈이 여기도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남구에서 그때 당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당시에는 이제 뭐 사실 대화의 창구도 제대로 없었고 계속 이제 갈등만 고조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대화의 창구를 열고 공공기여 활용과 관련된 내용 등을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믿고 있습니다. 소송은 걸려있긴 하군요. 근데 대화의 창구를 좀 더 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일대가 사실 또 송파구 하면은 잠실 이쪽 하면은 싱크홀이나 집안 치마나 이런 어떤 땅 꺼짐 현상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이 일대는 또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일단 뭐 잠실 제1호대에 있는 지역과 조금 뭐 여기까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하천변에 있기 때문에 비슷한 대책들을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설계 단계에서 좀 고민이 더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예상되는 뭐 자연재난이나 재해 그리고 각종 인적 재난 재해에 대해서는 지금 각 재해별로 시나리오를 설정을 해서 종합안전 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뭐 사업자와 뭐 시공자, 설계자, 뭐 기술 자문단, 그다음에 또 시민 대표들로 이렇게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걸 조직을 해서 사업 전 기간 동안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같이 대책을 마련을 해가고 추진을 해갈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 잠실 일대 특히 이 종합운동장 개발하는 사업도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구 단위 구역 이 개발 계획에 지금 묶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또 이 삼성동 쪽. 그러니까 탄천 건너면은 바로 코엑스 쪽이잖아요. 이쪽 영동대로 뭐 지하 공사를 할지 이쪽 관련된 교통 사업만 7개가 넘습니다. 자, 너무 난개발이 아니냐 혹은 여기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좀 불편하고 공사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는 좀 지나치게 이쪽만 개발이 좀 특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일부 이런 잠실 삼성 이쪽 지역의 일부 지역의 개발 차원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서울시 전체의 어떤 국제 도시로서의 경쟁력 차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이제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 엔진이 무엇이냐 이렇게 고민을 한 끝에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마이스 산업을 집중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방향을 설정을 했고요. 예. 그 마이스의 선진 도시로서 가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가 바로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의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또 세계 명소로 만들어서 외국인의 관광객들이 많이 이렇게 찾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갈 생각이고요. 예. 저희가 뭐 지금 개략 좀 효과를 분석을 해봤을 때 연평균 약 15조 원에 달하는 경제 파급 효과와 또 약 8만여 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 잘 고려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파급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사실 이게 공공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 일대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가치들이 좀 서울시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골고루 좀 퍼질 수 있는 이런 파급. 이쪽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김용학 동남권 조성 반장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를 10년 했는데요. 여자로서 어려운 거는 뭐 취객중 또 아니면 요금도 뭐 어디로 가달라고 하면 어디로 가주세요 하면 되는데 맘대로 가세요 하다가 왜 일로 가요 할 때 그럴 때 이제 어렵고 그렇죠. 남편이 없는가 보네요 라든가 아니면 그리고 또 집안 생활이 어려워서 나왔는 것처럼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여자니까 너무 쉽게 보온다든가 그런 점이 이제 자존심 많이 상하죠. 요즘에는 그다지 이제 블랙박스가 있어서 뭐 무시하신 분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취중중 그 말씀 함부로 하신다든가 그리고 뭐 모든 행동을 함부로 하는데 여자들도 그 생활력 강한 사람들만 많이 했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무시 안 하고 좀 남자들 이상으로 대해줬으면 좋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여자라서 이렇게 좀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게 있거든요. 다 같은 사람입니다. 왜 여자 택시기사, 남자 택시기사라고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왜 여자 택시기사라는 말은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고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 미처 과거의 관습에서 좀 얽매여 있던 시각들이 있으면 좀 과감히 깨고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또 사연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불스원에서 차량 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드리고요. 샵 0945번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필 콜린스의 Two Hearts 1부 끝곡이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개정 덕분에, 창업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이어갑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매주 화요일 수도권 사용 설명서입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 함영진 센터장과 한 주간의 부동산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요. 요즘에 그 전세 시장 가격의 움직임이 약간
보합권인 느낌인데 그 수도권 재건축 이주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봄 이사철 서울 지역 재건축 이주 물량이 작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네. 이사철 본격화에 따른 임대 시장 가격 불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연내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이주 시기를 조사한 결과 총 21,247가구가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이주 물량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특히 강동구 둔촌주공 같은 한 6천여 가구 정도의 이주 시점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전월세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고요. 비교적 상반기는 지난해보다 전세 가격 흐름이 안정된 편입니다. 3월에서 5월이 이제 봄 이사철인데 이때 서울 재건축 이주 대기 물량은 작년보다 감소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3월부터 5월까지 서울 지역 재건축 이주 물량이 3,130가구 정도로 개포시형, 개포주공 3단지가 현재 이주 중에 있는데요. 네. 작년과 비교하면 1,782가구 정도 감소한 것입니다. 올 상반기에 이외에도 고덕주공 7단지, 경기도의 과천주공 1단지, 그리고 과천주공 7-1단지, 군자주공 6단지가 빠르면 이주를 시작할 수는 있는데요. 예. 지난해 봄 이사철에는 약 한 4,912가구인 고덕주공 2단지, 삼익그린 1단지, 이런 이주를 굉장히 많이 하는 지역이 강동구에 몰리면서 인근 지역의 전월세 가격 불안을 야기시킨 바 있거든요. 예. 하지만 올해는 개포동 일대를 제외하면 서울 전반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재건축 이주 물량이 하반기에 몰리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하반기에는 한 12,709가구 정도가 이주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상반기보다는 한 4,000가구 정도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건축 이주에 따른 임차시장 불안은 이제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서울은 개포주공 4단지, 고덕주공 5단지, 그리고 6단지,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과천주공 6단지, 신흥주공 이런 지역들이 주로 재건축 이주를 할 예정입니다. 예. 여기에 둔촌주공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이주 시점이 만약 하반기로 확정이 된다면 연내 이주 물량이 한 2만 가구 육박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전월세 가격의 불안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불안감, 어떤 변동성, 이건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있잖아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어떻습니까? 80%에 육박하는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 올해 안에 서울에서 전세가율 80%대 도달 가능한 지역을 시뮬레이션 해봤는데요. 무려 서울은 11개구 정도가 연내 전세가율 80%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예. 최근 1년간 이제 월평균 전세가율 증감률을 지역별로 산출해 봤더니 전세가율 80% 도달에 필요한 개월 수가 딱 계산이 됐는데요. 대신 이제 전제 조건은 작년만큼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것이지만 서울 25개 구 중에 이미 전세가율 80%를 넘은 성북이나 동대문구, 관악구, 중랑구, 동작구 이런 5곳을 제외한 11개 구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80%를 넘을 확률이 높았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중랑구, 동작구 이런 지역들은 3월 중순에 처음으로 전세가율 80%를 넘어섰고 구로나 중구, 강북구 이런 지역들도 현재 전세가율이 한 78% 정도 되기 때문에 2분기 내에 8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세가율 80%를 넘어서면 일정 부분 선순위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금이 있을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깡통 증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예, 이 부분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월세만 더 늘어나게 되고 사실 지난해처럼 다 끼고 매매로 사기도 좀 부담스럽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 전세가율 상승 행진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연내에는 지속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 미분양 증가라든지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라든지 이렇게 주택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미치는 변수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매매 시장은 위축됐지만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봄 이사철 신혼부부 수요까지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다시 좀 증가하고 또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 가격 상승률의 상승폭이 조금 더 높은 편이라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서울의 전세난, 뭐 재개발, 재건축 이주 수요가 또 하반기로 갈수록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주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늘어난다면 전세값 상승, 전세가율 상승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 함영진 센터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주파수 고정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大家好, 네. 정근신 아나운서 早上好. 반갑습니다. 네. 네. 过得好吗?过得挺好的. 네, 좋은 아침입니다. 谢谢.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 식목일이잖아요. 나무 심는 날. 네. 그렇죠. 중국도 식목일이 있나요? 네, 중국도 식목일이 있긴 있는데 네. 우리랑 날짜가 좀 달라요. 언제예요? 중국은 3월 12일이에요. 지났군요, 벌써. 네, 벌써 지났죠. 식목일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나무가 정말 소중하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지구를 지켜주는 우리의 동반자 나무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무는요. 네. 나무 숫자를 써서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슈. 슈, 한 번 더 슈. 슈.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지는 슈 발음이고요. 이게 나무 끝이에요? 네. 쉽네요. 네, 굉장히 쉽죠. 슈. 네, 슈. 그렇군요. 나무. 그러면은 이 슈, 나무를 심다는 뭡니까? 심다란 표현은요. 동사. 枝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질, 네, 심을 직자인데 다시 한번 枝. 질, 네, 그래서 식목일을 植树节라고 해요. 질슈지에, 한 번 더, 植树节. 질슈지에. 네, 나무를 심는 날, 즉 식목일이죠. 이게 나무를 심으면 즐겁잖아요. 즐거우니까 응용력. 질슈. 그다음에 질슈. 지에는 어떤 날. 네. 네, 이런 것을 뜻하죠. 그래서 식목일 植树节입니다. 중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는 뭔가요? 중국 북방 지역에선 소나무를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소나무. 네, 소나무는 중국어로 송슈. 이것도 쉽네요. 이것도 쉽죠. 소나무, 소랑 좀 발음이 비슷하니까. 네. 송슈. 한 번 더, 송슈. 송슈. 네, 소나무 송자를 써요. 그래서 송슈라고 합니다. 송슈. 네. 송슈를 한번 해봐야겠군요. 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무는 슈. 슈. 그리고 심다는 植. 질. 그래서 나무를 심는 식목일은 네. 植树节. 질슈지에. 소나무는 송슈. 송슈. 네, 잘하셨어요. 자, 오늘 나무 한 그릇 한번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여러분. 만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6334번님, 중국의 식목일은 3월 12일이군요. 새로운 것 하나 또 배웠습니다. 다 함께 중국어 정말 좋아하는 코너예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오늘 나무도 질슈 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은 번호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방송 참여 기회 제공합니다. 자, 네나의 99 레드 벌룬스 잠시 듣고 가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살펴봅니다. 오늘 서울시청 연결하고요. 김선희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희입니다. 예. 자, 스마트폰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모바일 쇼핑 이용자가 컴퓨터 쇼핑 이용자를 제쳤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시민 4,000명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쇼핑을 한다고 응답한 시민이 50.3%, 컴퓨터로 쇼핑한다는 사람은 49.7%. 이래서 모바일 쇼핑이 컴퓨터 쇼핑을 처음으로 제친 겁니다. 예.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편리성 때문인데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 모바일로 사면 쿠폰이나 추가 할인 등 추가 혜택을 주기 때문이라는
대한 답변도 많았습니다. 네, 사실 당장 저부터도 모바일로 쇼핑을 주로 하거든요. 김선희 기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기계치라 이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부 기능만 제한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 주위에서도 보면 스마트폰 쇼핑 진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위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쇼핑하시는 분들 중에 그 피해 입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근데 이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지금 이 방송 들으신 분들한테는 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요? 스마트폰 쇼핑은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라고 해도 일주일 안에는 교환 환불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구입하는 물건을 미리 볼 수가 없고 선불이기 때문에 법으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 놓은 건데요.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하지만 쇼핑몰에서는 뭐 세일 상품이라면서 교환 환불 안 된다 고 고지하는 곳도 있다는데 모두가 불법입니다. 네. 이런 곳에서 물건을 사셨다가 반품 같은 거 못 받으신다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소비자의 권리가 많이 보호되고 있었군요. 네, 이거를 잘 몰랐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기도 했다가 요즘엔 좀 선선해졌어요. 여러모로 그래도 외출하기는 좋은 날씨인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 중에서 공짜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자전거 뭐 일반적으로 다들 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배우는 시기를 놓쳐서 어른 중에서도 자전거 못 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서울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타기 교육이 무료로 진행되는데요. 성인과 어린이 1,500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50차례에 걸쳐 운영됩니다. 성인 자전거 교실은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눠서 운영될 예정이고요. 네. 어린이 자전거 교실은 서울시내 유치원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물론 무료로 빌려주고 1회 교육생 수는 30명으로 안전을 위해서 제한합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뭐 기간은 그 10월까지만 운영하는 겁니까? 예, 한시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날씨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한겨울에는 좀 자전거 타기가 위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올림픽대로와 감변북로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가 며칠 뒤부터는 밤에 통제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말 그대로 24시간 내내 차량이 달리기 때문에 도로 청소를 하기가 힘든데요. 네. 봄을 맞아서 차량 통행이 뜸한 밤에만 반짝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청소 시기는 모레부터 오는 29일까지입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하루 7시간 통제되는데요. 밤에만 한 개 차로씩 통제되는 거니까 통행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또 밤에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좀 약간씩 졸린 상태에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이 어느 구간에서 청소가 들어가는지 이거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겠군요. 네, 많이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포코의 Sea of Heartbreak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